여러분, 혹시 요즘 밤마다 뒤척이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고민되시죠? 침대에 누워도 1시간, 2시간이 흘러갑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에 또 눈이 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잠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60세 이후에는 누구나 수면 패턴이 달라집니다. 중간에 한두 번 깨는 일이 아주 흔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병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죠.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약 없이도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3분 만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믿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달라진 잠자리를 경험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바로 잠 문제입니다.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밤에 여러 번 깨는 일이 반복되기도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불면증인가 하는 걱정이 커집니다. 이런 불안감은 오히려 뇌를 더욱 각성시켜요. 잠이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수면제에 손을 댑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과 의존성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노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수면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상대적으로 얕은 잠이 늘어나면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깹니다. 또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가 약해지는 거죠. 이로 인해 중간각성이 늘어납니다. 다음 날까지 피곤함이 이어지는 괴로운 악순환이 시작돼요. 얼마 전 저에게 찾아온 72세 김명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새벽 3시쯤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떴어요.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참고 지내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커졌습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억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커졌죠.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금세 잠들었다고요. 요즘은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대요. 새벽에 깨서 또 몇 시간을 뒤척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명자님께 자세히 여쭤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저녁 8시쯤 소파에서 졸다가 9시에 잠깐 잠이 들어요. 10시쯤 깨서 침실로 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저녁 선잠이 밤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새벽에 깨면 시계를 보는 습관 때문에 더 문제였어요. 삼시라는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하셨어요. 햇빛 노출도 부족했고 운동량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명자님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우선 저녁 선잠을 피하기 위해 7시 이후에는 소파에 누워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벼운 집안일이나 독서로 시간을 보내도록 권했죠. 그리고 새벽에 깨더라도 절대 시계를 보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침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30분씩 동네를 걸으며 충분한 햇빛을 쬐도록 했어요.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어서 그분도 조금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3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새벽 4시에 깨던 일이 주 2회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낮에도 훨씬 개운하고 활기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잠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수면 문제의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선 잠 문제는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불면증 환자로 단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세요. 나이에 따른 변화니까요.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잠이 안 와도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편안하게 누워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도 왜 이렇게 새벽마다 깨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네 가지 큰 요인이 있거든요. 매일 밤 뇌와 몸을 자꾸 깨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멜라토닌 분비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신호등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해가 지면 자동으로 멜라토닌이 분비됐어요.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죠.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희미해져요. 잠자리에 들어도 뇌가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두 번째는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 시계가 조금씩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졸리기 시작해서 새벽 4시에 자연스럽게 깨는 패턴이 굳어져요. 이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사회적 시간과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죠. 세 번째는 걱정과 스트레스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 문제 등 여러 스트레스가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요. 특히 잠에 대한 걱정 자체가 가장 큰 수면 방해 요인이 돼요. 오늘도 못 잘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잠을 쫓아내는 거죠. 네 번째는 낮 시간 활동 부족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햇빛 노출도 부족해지죠. 이렇게 되면 밤에 잠들기 위해 필요한 수면 압력이 충분히 쌓이지 않아요.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68세 박도현님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는 매일 일정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스케줄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은퇴 후에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TV를 보거나 앉아서 보내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어요. 밤마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분은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새벽 오시면 다시 눈이 떠서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이 싫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세히 상담해보니 은퇴 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들쭉날쭉했고요. 낮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햇빛을 쬐을 기회가 없었어요. 저녁에는 침실에서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습관도 있었죠. 그래서 박도현님께는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30분씩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서 점차 습관이 되었어요. 점심 식사 후에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추가했고요. 저녁에는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 독서나 라디오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변화는 스마트폰과 TV 시청 시간을 제한한 것이었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낮잠은 완전히 끊고 아무리 졸려도 오후 3시 이후에는 눕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두 달 후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낮에 활기가 생기고 기분도 좋아져서 그분은 이제 수면제 없이도 충분히 잘 잘 수 있다고 기뻐하셨어요. 이처럼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들을 하나씩 파악하고 생활 패턴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낮 시간 햇빛 노출과 가벼운 운동은 가장 강력한 생체 시계 조율 방법입니다. 아침 10시 전에 햇빛을 15분 이상 쬐고 저녁 이 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꺼두는 습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혹시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시나요?
바로 이런 생각 자체가 뇌에 경보를 울리는 주범입니다. 이 불안감이야말로 잠을 가장 멀리 쫓아내는 원인이 돼요. 우리 뇌는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각성 상태로 전환돼요. 잠들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은 뇌에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니 잠들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근육이 긴장하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 어려운 것이 당연해요. 74세 오경희님의 경우가 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이 되면 오늘은 잘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벌써 밤잠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고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져서 실제로 잠자리에 들 때쯤에는 이미 온몸이 긴장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셨는데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런 성격이 수면에는 독이 되었어요.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 오늘 밤 시나리오를 미리 그려보며 걱정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만약 오늘도 못 자면 내일 약속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건강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실제로 잠자리에 들면 시계를 수시로 확인하며 시간을 재는 습관도 있었어요. 11시에 누워서 12시까지 못 자면 이미 1시간을 날렸다고 생각하고 1시가 되면 오늘도 망했다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침실과 잠자리 자체가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오경희님께는 무엇보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어요. 우선 잠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라는 관점을 알려드렸어요. 억지로 잠들려고 애쓸수록 뇌는 더욱 각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히 누워있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깨도 괜찮다, 다시 잘 수 있다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도록 했어요. 또한 시계는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잠이 안 오면 시간을 재지 말고 편안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낮 시간의 긍정적인 활동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오경희님은 예전에 서예를 즐기셨던 분이라서 다시 붓을 잡고 매일 1시간씩 글씨 쓰는 시간을 가졌어요. 집중해서 무언가에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 잠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든 거죠. 심리적 접근법도 병행했어요. 잠들지 못하는 밤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조용히 휴식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도록 관점을 바꿔나갔어요. 침실에서 뒤척이는 시간도 명상이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기도 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잠자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점차 바꿔나갔어요.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오경희님의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여전히 가끔 잠들기 어려운 날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2달 후에는 실제로 잠드는 시간도 크게 단축되어 평균 20분 내외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마음의 변화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깨도 괜찮다, 다시 잘 수 있다는 말을 매일 밤 반복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시계를 보지 말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달래보세요. 하지만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어요. 혹시 잠자리에 누워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아서 괴로우신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뇌의 스위치를 직접 꺼주는 구체적인 기술이에요. 우리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 수 없어요. 심박수가 빠르고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뇌가 아직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면 모드로 전환되지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과학적 기법들이에요. 70세 장민수님은 매일 밤 심장이 빨리 뛰어서 잠들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어요. 혈압이나 심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누우면 어김없이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잠이 멀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느낌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어요. 그분께는 478호흡법이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기법을 알려드렸어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방법이에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긴장을 풀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숨을 7초나 참는 것이 어려우셨지만 매일 연습하면서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편안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4초, 7초, 8초의 비율보다는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호흡법과 함께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병행했어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어깨, 얼굴 순서로 각 부위를 5초간 꽉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는 방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돼요. 장민수님은 이 두 가지 기법을 매일 밤 잠자리에서 실천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어서 의심스럽다고 하셨지만 2주째부터 조금씩 심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잠드는 시간이 평균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들었고 2달 후에는 15분 내외로 단축되었어요. 무엇보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크게 줄어들어서 잠자리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침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완 기법들의 핵심은 우리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478호흡법을 할 때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 천천히 내쉬기를 4회 반복해 보세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발끝부터 얼굴까지 순서대로 근육을 긴장시켰다 풀어주면서 몸 전체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이에요. 이 기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들이에요. 매일 꾸준히 연습하면 몸이 그 패턴을 기억해서 나중에는 짧은 시간 안에도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잠을 부르는 저녁 의식을 만드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도 자극적인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밝은 조명 아래서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요소들이 매일 밤 우리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안전 신호로 인식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잠자리 준비를 하면 뇌가 자동으로 잠 준비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취침 루틴의 과학적 원리예요. 77세 최재호님은 TV를 켜둔 채 잠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온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이 소리와 빛이 뇌를 계속 자극해서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던 거죠. 그분께는 새로운 취침 루틴을 제안했어요. 저녁 8시부터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9시에는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9시 30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10시에 침실로 가서 478호흡법을 하며 잠자리에 드는 패턴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TV 없이 잠드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주일 정도 지나자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9시 30분만 되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분은 이제 TV 없이도 충분히 잘 잘 수 있다고 기뻐하셨어요. 취침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호흡법을 하는 순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뇌가 그 신호를 인식해서 수면 호르몬 분비를 시작해요. 또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눕지 않는 것이 밤잠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취침 1시간 전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따뜻한 차로 몸을 준비시키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을 반복해서 뇌에 잠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잠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몸과 뇌에게 충분한 회복 시간을 주면 누구나 다시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 햇빛 쬐기 478호흡법
저녁 루틴 만들기 중 어느 것이든 괜찮아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당신의 밤은 점점 평온해지고 아침은 더욱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자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